이제 한 1분 정도 있다 시작을 할게요. 제가 뭐 기계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느라고 혹시 소음 들리면 죄송해요. 그러면은 근데 맨날 아침 드셨냐고 여쭤보기에도 시간도 일르고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용으로 질문을 좀 생각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그리고 경미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음음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을 때 조금 모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스타트업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프란시스 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취지 먼저 얘기 드리고 나서 목차를 좀 얘기 드리면요. 취지는 그동안에 제가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전환해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할 때도 도미노 피자나 넷플릭스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할 때 꼭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을 때 기존에 없었던 개념을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치나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심리학 세션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꼭 100%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종류나 사례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발상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주에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라든지 린 캔버스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존의 이야기들의 맥락에 더해서 오늘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얘기 드릴 건데요. 일단은 발상의 전환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나를 먼저 얘기 드리고 나서 발상의 전환에 관련된 사례,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은 또 어떤 부분들이 발상의 전환으로 이야기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발상의 전환을 좀 전반부 이야기한 다음에 후반부에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오신 원영님, 제이원님, 요님, 샤로에님 반갑습니다. 토니님, 써니님, 다현님, 오스카님, 데이비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취지랑 목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취지는 이제 그간의 세션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렸고, 목차는 발상의 전환의 뜻이나 사례,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을 전반부 얘기 드리고, 후반부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방법을 좀 얘기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전체 정리도 그렇지만 제가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하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몇 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아니 뭐 생각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제대로 주목을 하기 시작한 역사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한 몇십 년? 네, 뭐 전 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그나마도 미술, 예술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어떤 컨셉이 나올 때는 뭔가 새롭다 해서 그게 좀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여러 아티스트들이 전혀 새로운 세계의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뭔가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예술, 그 다음에 과학에서 좀 얘기는 나왔지만 비즈니스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쓰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제서야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중국의 기업들, 뭐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했지 막 특별하고 독특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어필하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요즘에 대해서 점점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전략 얘기할 때 꼭 마케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1등 전략, 내가 1등, 시장에서 1등이 돼야겠다. 2등 전략, 1등은 안 돼도 2등 돼야겠다. 그다음에 3등 전략 외에 틈새 시장을 가거나 단가를 낮추거나 신사업을 만들거나 이런 전략별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틈새 시장을 만들 때에도 그 틈새를 찾는 데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마켓쉐어를 뭐 1, 2, 3등 이렇게 가져가는 기업들이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뭔가 새로운 걸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차츰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지만 발상의 전환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하면 된다, 이런 거 하면 전부 오케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나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많은 전환이나 발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상의 전환을 그냥 단순히 직역하면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시도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아. 혹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냥 생각만 좀 바꿔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위대한 인물들이 뭔가 발견을 할 때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와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천동설을 믿다가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구가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믿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하니까 당시에는 그게 발상의 전환이기보다는 쟤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런 게 이제 옛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기술로도 다 증명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맞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순간들이 있었고요. 그 2015년 정도에 이제 벤처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뜰 때 발상의 전환을 이룬 벤처들이 많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2015년 당시에 배달의 민족, 소카 얘네가 굉장히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았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배달 어플이 있으니까 그게 막 새롭지는 않지만 뭐 배달의 민족이든 다른 뭐 요기요나 뭐 당시 배달통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플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어떤 거였냐면은 기존에는 전단지로만 음식점을 홍보를 하던 게 모바일로 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환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푸드테크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런 음식을 배달하는 것들이 푸드테크에 관련된 내용이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검색이나 주문이 쉬워지는 것도 어떤 전환의 개념이었고요. 예전에 이제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소카가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카 쉐어링에 대한 부분은 규제랑 여러 가지 엮이다 보니까 뭐 타다라든지 많은 뭐 정책적인 이슈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카 쉐어링이라는 것도 자동차는 내 거야가 아니라 모두가 쓸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개념이 점점 바뀐 것이 있다 보니까 이때 2015년에 이제 이런 발상의 전환 이야기로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기사들 중에 눕방 기사가 나왔었어요. 누워서 방송하는 거 아시죠? 이제 예전에 이경규 씨가 방송인 이경규 씨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마리텔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출연해서 누워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많이 언급이 됐죠. 그 사실 당시에 이게 2016년 기사긴 하지만 그 전후에 이제 리얼 다큐가 혹은 리얼 다큐 예능 이런 식으로 좀 실제적인 모습을 더 보여준다 하는 예능들이 점점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경규 씨가 누워서 방송을 했고 물론 이 눕방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당시에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언급이 정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눕방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라는 기사도 엄청 났었고 그래서 꼭 뭐 이 방송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많은 컨셉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벤처 관련된 거나 뭐 방송에 관련돼서 발상의 전환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발상의 전환 이야기를 하면 기사를 찾거나 인터넷을 찾으면 꼭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콜럼버스와 달걀 이야기. 콜럼버스가 사람들한테 달걀 세울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무도 없었지만 이렇게 달걀 밑에를 푹 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달걀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한 옛날의 일화가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빌 게이츠가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단순히 조합을 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스티브 잡스도 창의력이란 서로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정관념이 반대말이거든요.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이제 보통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인데, 그거가 이제 발상의 전환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보통 발상의 전환도 그렇고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디자인 싱킹도 그렇고 이따 얘기 드릴 브레인스토밍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단어나 꼭 뭔가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엄청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존의 방식대로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면 굳이 발상의 전환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뭔가 새로운 거 해볼 거야, 뭐 혹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라고 무리를 하기 시작하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영향이 가거나 여러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정관념이랑 편견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조금 이야기가 새서 살짝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편견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인상이 좋으니까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면서 꼭 물론 이제 인상이나 외모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은 사람이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절대 나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를 필요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에 대한 사례도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기업 사례를 얘기 드릴 건데, 그 실제 사례 얘기 드리기 전에 그런 발상의 전환에 관련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알드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이라는 집배원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이게 옛날 얘기예요. 젊을 때 마을 부근에 이제 긴 거리를 맨날 오가면서 이제 우편물을 배달을 한 거예요. 편지 배달하고. 근데 어느 날 이 길을 계속 오가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나는 이 길을 앞으로도 수십 년간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인생을 보내겠구나 하다가 조금 허무해졌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되풀이 될 거면 나만의 아름다운 일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의 씨앗을 넣고 다녔고, 그냥 우편 배달하면서 틈틈이 그 길을 다니면서 꽃씨들을 뿌렸대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상상 가시겠죠? 당연히 다음 해 봄에는 그 꽃들이 피어났고, 여러 들꽃이다 보니까 봄에는 봄꽃이, 여름에는 여름꽃이, 가을에면 가을꽃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성해져서 그 이제 배달을 하는 본인도 너무 즐겁게 이제 배달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에 관련된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랑 빗대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늘 하는 어떤 루틴이 있더라도 거기에 변화를 주어보는 것도 이런 발상의 전환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동화이고, 꼭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의 차원에서 또 하나 조금 독특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추가로 들려드리면은, 발상의 전환을 이제 시도한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일단 이제 이렇게 들은 거니까. 근데 이제 폴란드의 어떤 작은 마을에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 하면 뭐든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줬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게 너무 사람들이 신기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 그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뤘대요.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 방법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냐?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죠? 라고 했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이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데 실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는 어떤 청년이 활쏘기 대회에 나가서 긴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수백 개의 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마다 전부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췄을까? 화살을 막 수백 개의 화살을 쐈는데 저렇게 다 맞출 수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이제 10살쯤으로 보이는 소년이 자기의 화살을 먼저 쏘고 거기에 물감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선생님이 다른 학생한테 들려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의 요지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 이 내가 화살을 쏘고 관역을 그리면 돼. 물론 올림픽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사실은 눈앞에 있는 걸 통해서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건데 이런 식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를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발상의 전환의 뜻이랑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은 발상의 전환 스타트업 전에 기업들 사례를 조금 얘기 드릴 건데 가장 유명한 거는 3M이죠. 포스트잇은 실수로 발명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접착제를 잘 만들고 있다가 접착제가 접착력이 되게 애매해서 뗐다 붙였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만든 건데 이걸 통해서 포스트잇이라는 엄청난 제품이 발명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것 같고 국내 안경 렌즈 만드는 곳 중 케미렌즈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포그 마킹이라는 기술을 불편하면서 아이디어로 승화를 시켰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 보통 안경이나 렌즈에서 입김을 불거나 추운 곳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김서림으로 뿌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뿌옇게 되는 과정을 보통은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뿌옇게 됐을 때 렌즈의 정품을 나타내는 영문 로고가 떠오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특수 코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김서림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김이 생기면 글자가 보이도록 브랜드 이름이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만든 것도 김서림의 불편함을 역발상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강재화에서 랜드로버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어텍스 서라운드라는 신발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밑창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요. 제가 안 신어봐서 이거는 이제 기사로만 접한 건데 근데 구멍이 뚫리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땀을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성 제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보통 빗속에 신발을 신으면 물에 젖지만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고요. 뭐 기업은 워낙 그렇게 있지만 그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이제 부분에서 일단은 스타트업 이야기 전에 카페들 중에 발상의 전환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아이스 커피가 커피가 있고 얼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는 거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얼음은 점점 물이 되고 커피의 맛은 옅어지게 되죠. 이제 물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는 그 얼음이 들어가는 물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음료가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시는 입장에서는 왜 점점 맛이 옅어지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음료들은 아예 처음부터 커피를 얼려놓은 얼음을 그대로 넣어서 커피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정말 그런 커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이 돼서 카페나 요식업 계통에서도 많은 그런 전환의 계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 말고도요. 우리나라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지만 해외에서 어떤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은 그 광산 있죠. 폐광이 된 광산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요거는 또 따로 기사를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 있던 광산이니까 폐광이 됐어요. 아예 거길 닫아둔 거죠. 광산을. 이제는 금 캐굴 안 하고 금을 이제 채굴하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문화유적지가 됐는데 그 광산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린 거예요. 거기 이제 광산에 있던 사무실 같은 거, 옛날 사무실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나니까 그 자체가 문화의 유적지여서 사람들이 또 가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스타트업이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는데 하게 되니까 스토리도 생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은 구경도 하고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타트업이나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전환도 있고요. 좀 일단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이런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얘기 드릴 거지만 사실 이 중에 하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겪어보는 거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을 때 엄청 막 커다란 업적을 갑자기 이루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없는 뭔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다르게 쓸 수도 있구나. 아니면 아까 얘기드린 렌즈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3M의 실수처럼 실수를 된 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북미의 중형 트럭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파카라는 기업인데 이 파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중형 트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북미에서. 근데 원래는 이 파카의 주요 고객은 트럭을 리스하는 업체들이었다고 해요. 이제 트럭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돈 내고 빌리고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점점 그 업체들이 가격 너무 비싸, 가격 좀 싸게 해줘 막 이렇게 되니까 파카가 나는 이렇게 가격만 낮춰서는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고객을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트럭을 리스하는 업체들이 고객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의 사업을 물류 수송업체로 바꾼 거예요. 트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트럭을 빌려주지 않고 내가 쓰면서 다른 사업을 창출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독일의 기업 중에 빈터할터 가스트로놈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게 막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근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그 식기세척기 업체인데요. 보통의 이제 당시에 식기세척기를 내놓은 업체들은 그냥 어쨌든 고객이 많아야 되니까 학교, 병원, 기업, 식당 여기저기에 그 물건을 팔러 다녔다고 하는데 이 빈터할터로 시작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텔이랑 레스토랑만 집중을 했대요. 대신에 식기세척기를 공급을 하면서 그 세척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도 같이 끼워 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세척제도 끼워 팔면서 고객은 조금 좁히되 대신에 많은 상품을 패키지화한 거죠. 이런 것도 고객을 조금 바꿨지만 또 사업을 바꾸면서 더 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물론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어도 9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9가지의 요소를 조금씩 바꿔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객을 좀 바꿔보고 채널을 바꿔본 것처럼 그때 이제 지난주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얘기할 때 고객이나 채널이나 고객 관계, 파트너십, 여러 가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거를 하나씩 A가 아니고 B면 어떨까? 제가 맨날 빨간색, 노란색 얘기하는 조금 바꿔서 그럼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약 업계에서는
그 아스피린 아시죠? 두통약이기도 하고 해열제이기도 한데 워낙 두통약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두통에는 타이레놀 이런 게 우리는 더 익숙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이라는 회사는 아스피린을 두통약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심장 발작을 억제해줍니다 라는 기능을 더 홍보해서 매출을 끌어올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어떤 그 두통약이나 해열제라는 기능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한테 계속 두통약이에요 라고 해도 어차피 타이레놀 있는데 다른 두통약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기능을 더 어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얘기 드린 마케팅 관련 어떤 사례들이나 또 비즈니스에 관한 심리학을 얘기 드렸는데 이런 효과들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튜브형 요구르트 고거트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이것도 원래는 떠먹는 요구르트가 보통 유명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편하게 휴대성으로 해서 튜브형으로 바꿔서 굉장히 매출이 너무너무 잘 나갔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용기를 그 그릇의 용기를 바꿔보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죠. 사실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용기가 바뀌었고 고체 향수 같은 경우도 용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고체 향수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이제 시점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작은 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고체 향수가 좀 한 10년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튜브형으로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젠틀몬스터에서 만든 템버린즈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은 고체 향수를 요즘은 안 만들고 핸드크림이나 이제 피부 관련된 걸 많이 만들지만 그 고체 향수가 템버린즈께 굉장히 유명한 몇 년 전에 그때에도 그런 튜브 형태로 된 거를 이제 막 체인까지 달아서 언제든 휴대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전혀 고체 향수처럼 보이지 않는 그 용기이자 포장이었기 때문에 또 인기를 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독특한 것에 사람들은 많이 매력을 느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계속 하는 것들이 기업한테는 새로운 혁신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환을 해보는 건 좋지만 그걸 비즈니스화하면 당연히 돈이 들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용기를 바꿨다, 패키지를 바꿨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맞아 그래서 그 제품은 되게 특별했어, 독특했어 라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계신 비즈니스가 있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포장을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바꾸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언젠가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시뮬레이션과 예측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젠틀몬스터에서 템버린즈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용기 바꿨더니 잘 됐어. 야, 우리도 이거 바꿔보자 라고 갑자기 대표님이 말씀을 하면 당연히 직원들은 반발을 하겠죠. 혹은 겉으로는 반발을 안 해도 속으로 그걸 왜 만들지? 왜 바꾸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할 때에는 그만큼 많은 생각을 충분히 하고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발상의 전환의 뜻이랑 조금 기업들 사례, 특히 해외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스타트업 위주로 조금 이제 몇 개 예시를 들고 나서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의 방법과 장단점 얘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연습하면 좋을까 제가 중간중간에 짚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배달의 민족도 얘기 드리고 배달의 어플 말고도 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디지털화를 하면서 성공의 사례를 굉장히 이루는 기업들도 많죠. 물론 고전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근데 어떤 스타트업은 리너지바라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맥주나 식혜를 만들면 그게 부산물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진 않고 얘기만 들어봐서 일단 들은 얘기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곡물로 맥주나 이제 식혜를 만들면은 찌꺼기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만들고 나서. 근데 그게 충분히 영양분이 있다고 해요. 먹을 수도 있고 다만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그동안 많이 버려졌다고 해요. 사실 한 10년 전에 수제 맥주도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기업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맥주를 만들고 나서 어떤 남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료들. 그래서 이 기업, 요 이제 리하베스트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부산물을 아예 가져와서 밀가루처럼 가루화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다시 칼로리 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첨가제를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맥주나 식혜를 만들고 난 부산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좋다라는 점으로 많이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어떤 기업 중에는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 김치 맛을 내는 건데 그 가루를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게 꼭 필요한가라고 느낄 것 같지만 해외에서 되게 많이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제 김치 맛을 내는데 그거를 이제 조미료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맥주나 식혜 부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에너지 바를 만드는 것처럼 김치를 잘 발효시키고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걸 가루화해서 조미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기업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고 채팅방에 다시 써드릴게요. 참고로 채팅방은 카카오음에서는 맨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 확성기 버튼 눌러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엔 저한테 클럽하우스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부산물, 뭐 찌꺼기 이런 게 아니라 환경에도 좋으면서 어떤 식으로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의 전환을 한 거죠. 사실 전에 MZ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ESG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아무래도 환경이나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들이 점차 인기도 있고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이 접점을 찾아가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 드린 어떤 가루화하는 게 환경이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치의 가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니즈가 크게 없을지라도 해외에서 김치 맛을 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또 그 부분에 굉장히 니즈를 느낀다 하는 부분들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잖아요, 지금. 여행 업계가 되게 잘 안 되는 가운데 작년에 마이 리얼 트립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기고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례를 많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이 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 원래 여행을 컨셉으로 하는 스타트업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행 업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의 스타트업인 마이 리얼 트립도 힘들어질 것이더라고 코로나 초기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마이 리얼 트립이 이때 내놓은 게 랜선 투어죠. 근데 사실 랜선 투어는 꼭 마이 리얼 트립의 상품이라기보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름을 랜선 투어라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유 명사라고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행을 어쨌든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행이나 레저 산업 이런 좀 그 재밌는 계통은 직접 내가 가서 즐겨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아까 고정관념이랑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즐기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즐길 수 있어 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랜선 투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즐기고 그런 거를 좀 여행처럼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이제 랜선 투어에 접속을 하게 됐고 출시 5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6,000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랜선 투어랑 바로 직결을 해서 투자를 받았는지 약간 이제 이 단계의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받은 만큼 비즈니스를 잘 해갈 수 있어, 영위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증명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스타트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짝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차원에서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침 그리고 김치 가루에 대해서 그 오픈 채팅에 원영님이 이거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김치 시즈닝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 네,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링크는 제가 클릭 아직 못 해봤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김치가루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이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지 할 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제가 발상의 전환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되게 큰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 같지만 스타트업은 사실 자본을 적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작은 사례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좀 어려운 점에서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이 발전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너무 찾고 싶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핸드폰에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서 짜증이 난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내가 친구한테 보내야겠다 하는데 이메일 몇 메가 넘어가면 첨부 파일 용량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드라이브로 보내세요, 뭐 링크로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동영상을 공유할 수 없었던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짜증이 있었고 이 짜증들을 조금 더 디벨롭하고 같이 팀원들이랑 의논하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공유하자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을 만들게 됐고 그게 유튜브로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한다라는 말은 뭐 꼭 자본을 축소시켜라 이런 얘기보다는 생각을 할 때 일단 내가 지금 짜증을 느끼는 게 뭘까? 혹은 고객이나 유저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뭘까? 그 작은 단서를 찾는 게 발상의 전환이자 스타트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전에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 얘기 드리면서 아이디어라는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그룹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런 작은 발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세 가지 얘기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소규모 예산이 오히려 가능성을 넓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조금 이제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1억 원을 갖고 하는 거랑 100만 원을 갖고 하는 거랑 1억 원 뭐 투자를 받든 대출을 받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억 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1억 원으로 가능한 거를 열심히 짜는 것보다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개발도 잘 되고 효율적이고 돈도 덜 들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큰 돈으로 스타트업을 해야지 보다는 내가 이 제품 만들려면 최소 얼마 금액이 필요한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최소의 돈으로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최소로 생각해 보는 것도 스타트업을 위한 발상의 전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큰 금액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투자 잘 받아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은 되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투자를 받았지만 잘 안 되는 회사들도 너무 많죠.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을 하고 또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특징이 있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 한 얘기는 정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게 스타트업의 시작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그로스 해킹 이런 거는 제가 바로 아직은 세션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런 그로스 해킹이라든지 어떤 되게 작은 시발점이나 시점에서 시작된 많은 해결 방법들이 스타트업이 된 경우가 있는데 드롭박스 아시죠? 여러분들이 파일 저장하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드롭박스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너무너무 쓰기 쉽고 편하게 만들었고 친구를 초대하면 뭐 몇 메가, 몇 기가 이렇게 좀 선물처럼 주는 그게 그로스 해킹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깔면서 친구까지 초대하면 내가 좋은
큰 용량도 또 추가로 받네? 이런 부분들에서 더 입소문이 잘 퍼지게 됐고, 그래서 최초의 회사는 아닌데도 잘 되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의 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1시간 내에 모든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전부 정리랑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팁을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남은 이제 한 10분 정도는 제가 브레인스토밍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 외에도 린이랑 애자일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야기에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디자인 싱킹이랑 브레인스토밍은 실은 반대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이 꼭 발상의 전환이랑 1대1은 아니에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브레인스토밍이 아닌 그 반대의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1대1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다양하게 전환시켜 보는 방법으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브레인스토밍 하면 그냥 뭐 다양하게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브레인스토밍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겠죠. 워낙 유명한 단어니까. 그래서 그 연구한 만큼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있고, 물론 그거를 이제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따 채팅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고 카카오음은 채팅방 위에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어는 단순히 이 뜻이 열심히 포스트잇 붙여서 토론하는 우리가 보통 이미지하는 그게 아니라 일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회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보통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건 1939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예술이나 과학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비즈니스에서 뭐 어떤 컨텐츠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의미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등장한 거는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도 사실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런 기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대표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직원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써야겠다 하는 식으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방식 중에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내자. 제가 이제 디자인 싱킹 얘기할 때 디자인 싱킹은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낸 다음에 다시 수렴을 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로지컬 싱킹을 쓰기 때문에 로지컬 싱킹과 디자인 싱킹은 반대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오히려 수렴은 하지 않고 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펼쳐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안에서 뽑는 거죠. 여기 괜찮겠다, 여기 괜찮겠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일단은 양이 질을 낳는다 라는 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비판하면서 논리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잠시 다 마음속으로 자제하고 여기에서 이 생각은 어때? 저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라고 계속 가능성을 늘려가서 일단 양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된다라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법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한 서너 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혹시 만약에 이제 가능하시면 제가 물론 당연히 나중에 자세한 정보는 채팅방에 써드리겠지만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팀에서 어떤 타이밍이 되셨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고든인데 이거는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문제를 혹은 문제 해결을 숲 밖으로 끌어낸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리더가 이제 참가자들을 모으죠. 10명이든 20명이든 직원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문제는 이거야 라고 안 알려주고 문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식의 방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비가 너무 내려서 이게 홍수로 어떤 마을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이 홍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안 하고 우리 날씨에 대한 어떤 큰 솔루션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비약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절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일단은 수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막 아이디에이션을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날씨에 관련된 건 뭐 우산이 있죠? 뭐 아니면은 뭐 땀을 닦으려면 수건이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그냥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실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건 홍수였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온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하고 새롭게 결합을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이 고든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듣기에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단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범주의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낸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역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역발상이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역 브레인스토밍인데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일단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원래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비판이나 비난이 안 된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면 해결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엄청 잘못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 스타트업 망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쫙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 지금부터 부정적인 시간 끝났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도해 보시는 스타트업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많이들 느끼시는 게 이제 그런 포스트잇을 많이 붙이는 느낌인데 그걸 브레인스토밍 게시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사무실 중앙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해요. 근데 이거는 눈에 잘 띄어야 좀 효과가 있어요. 어디 저기 사무실 구석에다가 게시판 두고 여러분 생각있을 때마다 저기 가서 쓰세요 하면 아무도 안 써요. 근데 누구나의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색종이, 뭐 이게 포스트잇이기도 한데요. 여기다가 흥미를 느끼는 거를 여기다 적으세요 라고 이제 다들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꼭 그 날이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거기 가서 계속 메모를 적는 거예요. 뭐 노란색으로 적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적기도 하고 물론 이 색깔의 규칙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재밌는 아이디어는 초록색으로 적어주세요. 뭐 환경에 좋은 아이디어는 파란색으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색깔이 있으면서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계속해서 종이를 붙이도록 하고 그게 몇 주가 경과를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평가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모여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팀에서 이 사람이 그거를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 종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를 브레인스토밍 게시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에이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해서 조금 몇 개 소개를 드려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고든법이라고 한 것처럼 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힌트를 주듯이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에서. 그래서 너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부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평소에도 주는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대표일 수 있겠죠.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업무의 분야나 비즈니스의 영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브레인스토밍의 방법들은 조금 아날로그한 걸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다만 장단점 얘기 드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얘기는 정리를 할 건데요. 전에 이런 이제
뭐 싱킹에 관한 장단점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실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면서 한 6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법론들이 매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주제가 다양해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같이 아이디에이션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효율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장점을 평가는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단점은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오히려 전혀 이야기가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걸 뭐 산출방해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실제로 내야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혹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개인의 역량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개개인 직원이나 멤버들이 가진 역량은 발휘되지 않고 말이나 생각만 너무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브레인스토밍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집단지성 같은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무임승차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약간 군중 심리처럼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 전체적인 아이디어에 공헌하지 않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단점들을 포함하면 결국 아까 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우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날에 다른 세션으로 얘기 드릴 거지만 스프린트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린이나 에자일 얘기하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스프린트 기법도 브레인스토밍을 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예산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생각의 기법들이 다 다른데 완전한 반대도 없고 완전한 동일어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단점에 착안해서 그런 스프린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런 린이나 에자일에서 얘기 드렸던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것도 이런 싱킹을 이용해서 하는 단순히 논리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아이디어 레벨의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계속 기법들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거를 특징으로 얘기 드렸고 이걸 발상의 전환에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요거 전체 정리랑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채팅방을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음 같은 경우는 맨 윗줄에 있는 확산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은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발상의 전환의 뜻 그리고 어떤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발상의 전환의 사례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뭐 포스트잇 3M처럼 불편함에서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킨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에 관련된 스타트업 그 다음에 한국 스타트업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 스타트업 중에도 아까 이제 원영님이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김치 시즈닝 곡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김치를 가루로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맥주나 식혜를 만들고 나서 생긴 부산물이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있고 찌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도록 그걸 가루화해서 다시 에너지바를 만들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식의 발상의 전환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마이 리얼 트립의 랜선 투어처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에서 잘된 케이스를 만들어낸 경우도 좀 사례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얘기 드리면서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작게 생각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짜증을 느낄까? 어떤 게 불편할까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작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작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만들어 보되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 잘된 케이스가 많다.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로 소개를 드렸는데 뭐 디자인 싱킹이나 여러 가지 싱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브레인스토밍 자체의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아날로그하지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뭐 포스트잇에 너무만 국한되기보다는 그 문제를 조금 모호하게 던져주고 사람들이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색종이를 사용해서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표현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쫙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하는 기법들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세션에서 어떤 설명을 드릴 때 문제점도 같이 꼭 얘기를 드리잖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마침 오픈 채팅방에서도 샤로이님이 저희 집에는 김치 유산균 파우더가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스타트업도 있고 지금 샤로이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유통업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트럭이 리스 업체에서 물류 수송 업체로 바뀐 것처럼 영역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제 기준에서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저만의 팁인데요. 사물이 있을 때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다른 것에 비유를 해보시면 좀 발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파우더 유산균 파우더가 얘기가 나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선풍기에 비유를 한다든지 시계에 비유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정말 시를 쓰듯이 유산균 파우더는 마치 시계와 같다.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비유를 만들어 보면 좀 발상의 전환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는 저의 그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사물을 시 쓰듯이 비유해 보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그 구글에 발상의 전환 사례, 아니면은 생각의 전환 사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제가 얘기 드린 내용도 물론이고 되게 많은 기업들의 사례가 나올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9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고객이 꼭 사람이 아니구나. 이를테면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궁극적인 해결을 해주기 위한 고객이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워딩을 바꿔보거나 생각을 바꿔보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추천드리는 거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아이패드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글로만 생각하거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너무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브레인스토밍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종이에 혹은 포스트잇에 다양하게 그림이나 글자를 적어보면서 하지만 최대한 수식어는 쓰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물을 시 쓰듯이 다양한 사물에 비유해 보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례들을 검색해서 많이 읽어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내 아이디어를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내가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지 하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을 한번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다시피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비즈니스 아니면 본인의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그다음에 추진하시는 업무에 맞춰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나만의 방법을 또 개발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잘 이게 정돈이 되면 아까 제가 고든법이라는 게 고든이 발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든 거에 그게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그게 새로운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키피디아 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되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뭐 그렇다고 꼭 제가 특별한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발상을 많이 해보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발상의 기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법을 새로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제가 현생에 있을 때는 좀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일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양쪽에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못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보고서나 링크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저 말고도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럽하우스에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나 카카오음에서는 맨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 또는 제 프로필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요 생각은 나는 좀 이래 라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부터는 또 여러 방에서 다양한 뉴스들이 있으니까 뉴스들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얘기랑 이 뉴스랑 어떻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또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비 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밥 챙겨 드시고요. 네,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3, 2, 1